선거는 항상 예측할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이렇게 혼란으로 가득 찬 선거가 그간 있었나 싶습니다. 미국의 46번째 대통령을 뽑을 선거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투표가 끝나는 가운데 이미 개표가 시작돼서 결론이 나온 지역도 있습니다. 결과는 최종적으로 언제쯤 나오는 건지, 또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은 어떻게 다를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작은 지역들은 개표 결과가 벌써 나온 곳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작은 지역들이라서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첫 투표가 전통적으로 열리는 두 개 마을에서 하나씩 이제 양 후보가 가져가는 이런 결과가 나왔던데 현재 상황부터 좀 자세하게 간략하게 전해주시죠. 네, 지금 그 여론 조사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압도적으로 10% 이상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 선거는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되는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이런 출구 조사나 여론 조사가 정확하지 않은 오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2016년 힐러리 후보랑 트럼프 후보가 경쟁했을 때도 예. 힐러리 후보가 투표자 수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선거에서 패배한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전체적으로는 앞서가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인 인기적인 북부 지역과 남부의 지역에서 이전에 선거 여론 조사를 앞서는 트럼프가 앞서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출구조사의 결과가 별로 정확하지 못하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래도 선거 당일에 나오는 출구조사 결과는 그간 괜찮은 적중률을 보여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사전 투표가 변수여서 그러니까 출구조사 결과가 정확할지 그리고 최종 결과가 제때 나올지 이 부분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전 투표가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2천만 명 정도인데 보통 그 반 정도인 1억 5천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또 3분의 2인 1억 명 정도가 이미 사전 투표를 통해서 투표를 하였고요. 예. 특히 우편 투표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주정부에 배달돼서 그걸 열어보는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방송사나 신문사가 투표 날 출구조사랑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편 투표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싫어하죠. 공개적으로 여러 번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까지 했었는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시나리오는 현장 투표에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많이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우편 투표 결과가 추가되면서 바이든 후보로 뒤집히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가장 좀 걱정이 되는 시나리오인데 이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을 선언했다가 바이든 후보와 분쟁을 벌이게 된다면 이건 여러모로 정말 우려되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큰 표차로 이기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선거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사전 투표에 대해 불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사전 투표, 특히 우편 투표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은 걸로 해석돼서 그렇습니다. 네. 원래 미국은 근소한 차로 누가 이기던 패자가 승자에 대해서 축하를 해주고 깨끗이 승복하는 게 대통령 선거의 전통이었는데 이번에는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고 바이든 후보나 트럼프 후보가 아주 가까스로 작은 표차로 이기게 된다면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고 결국은 대법원에 가서 대법원 판사들이 선거 결과를 판단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4년 전과 비슷한 구도로 미국의 주요 언론 매체들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4년 전에 힐러리 후보 승리 가능성을 높게 봤던 거랑 유사한데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를 뒤집을 수 있었던 게 경합주에서 근소한 표차로 승리했기 때문인데 이번에는 경합주 판세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전통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 지역이 북부의 공업 지역 러스트 벨트라고 하는 곳이고요. 예. 남부의 또 농업 지역인 썬벨트라는 곳인데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가 앞서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하지만 선거 막판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강하게 결속하면서 이 트럼프 진영에서 바이든 후보의 그 인기도를 넘어서는 그런 역전하는 상황도 일어나고 오차 범위 안에서 따라잡은 곳이 많습니다. 예. 특히 아이오와주와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도가 바이든 후보를 넘어섰고 예. 지금 가장 경합주인 플로리다주와 그리고 펜실베니아주에서도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거의 따라잡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막판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직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에서 밀려서 대권을 뺏기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네, 그게 참 좋은 지적이신데요.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바이든 후보가 거의 승리할 게 확실합니다. 예. 그 이유가 2016년 힐러리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경쟁을 했을 때는 부동표가 거의 전체 유권자의 12%에 달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부동표가 5%가 되지 않습니다. 2016년에는 그 12%의 부동표가 트럼프 대통령한테로 막판에 쏠리면서 힐러리 후보가 패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부동표 그 비율이 아주 작고 민주당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 태평양 건너 미국의 대통령을 주목하는 건 뭐 미국이 나라가 워낙 크고 강력하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우리와 정치 경제적으로 많이 엮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이 두 사람의 경제 정책과 관련된 철학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을 경험해 봤지만 미국 대통령이 생각보다 우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국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국가가 미국인데요.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관료주의를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 감세 정책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기본 정책을 펴고 있는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민주주의와 동맹을 굉장히 신봉하고 있고 예. 공정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반대되는 것이 증세를 통해서 세금을 더 올려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교는 사실 표면적인 비교고요. 예. 미국의 국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압박을 계속하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에 더해서 바이든이 만약에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중국에 대한 압박은 더 강해지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어느 후보가 당선되는 게 우리 경제에 더 유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분석이 많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는 게 그래도 우리 경제에 조금은 더 이익이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더 큰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불확실성이 준다는 측면에서도 안정적이다 주장도 있고요. 뭐 아예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의 주장마저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십니까?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이 소위 미국의 동맹인 한국, 일본, 유럽 국가들 그리고 그 오스트레일리아와 상당히 관계가 악화된 상황입니다. 예. 모든 나라가 상당히 당황하고 괴로워했는데 지난 4년 동안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국가가 또 미국의 이런 트럼프의 지도력에 적응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반면에 바이든 후보는 동맹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후보이지만 바이든 후보의 그 국제 정치나 경제에 대한 정책은 구체적으로 밝혀진 게 아직 없기 때문에 막상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또 다시 적응해야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특히 바이든 후보는 증세를 추진하고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국제적인 생산의 회복 체계가 많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던 미국의 역할이 크게 옛날 같지 않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중국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바이든 후보의 가치가 동맹 관계를 강조하는 가치라고 한다면, 그리고 역시나 중국에 대한 압박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가져갈 대통령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됐을 때 우리나라에게 들어오는 외교적인 압력이 더 강해지는 건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네, 바이든 후보가 미국 언론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보다 더 거칠지는 않지만 강한 압력을 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과거에 바이든 후보가 오바마 정부 시절에 부통령을 할 때 그 언행을 보면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미 중국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 예비 후보로 지정을 하면서 그 시진핑 중국 주석과 중국 정부에 대해서 강한 압력을 주도한 사람이 바이든 당시 부통령, 지금 후보입니다. 예. 따라서 이런 예상을 놓고 보면은 중국에 대해서 더 정치 경제적인 압력을 하고 우리나라가 중국의 가장 의존적인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영향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점 때문에 사실 그간 계속해서 너무 중국에게만 쏠려 있는 이 우리나라의 공급 가치 사슬, 그리고 뭐 수출 의존도 이런 것들을 좀 다변화하고 줄여야 된다는 식의 지적이 많았죠. 근데 단기간에 가능한 문제인가요, 이게? 그게 단기간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 면에서는 중국의 의존도가 25%고 수입 면에서도 21%고 우리나라 경제 의존도가 2위인 미국은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압도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을 하거나 경제 관계가 하루아침에 끊을 수 있는 관계도 아니고 계약이나 공장이 물리적으로 중국에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꼭 실현해야 될 우리나라의 정책 과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시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올랐어요. 지난주에는 하락세가 굉장히 거셌는데 이틀 연달아서 올랐습니다. 이거는 월가가 트럼프에 베팅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바이든을 전망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지금 상태에서 미국의 주식 시장이 굉장히 이틀 동안 어제 오늘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바이든 후보가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3조 달러 정도의 정부의 돈을 공급을 해서 투입을 네. 해서 경제를 살리고자 약속을 했습니다. 이 3조 달러가 우리나라 GDP의 2배가 넘는 정도인데요. 예. 이런 면에 미국 증시가 크게 기대를 하는 것 같고 또 미국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금융계가 바이든 후보를 상당히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유태인이 많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과 그리고 인종 차별적인 정책에 상당히 혐오감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중심으로 미국 월가 금융계는 바이든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는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아가서 이 바이든 후보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서 뉴욕 증시에 이어서 우리 증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경제는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변화가 보일지 뭐 간단한 전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예.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던 대중국 압박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중국 의존도가 높은 중국과 수출 수입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고전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반면에 지금 전 세계 주식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0% 이자를 유지하고 그리고 거의 무한대 통화를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 4, 5년간은 계속할 걸로 보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아마도 장기적으로는 호황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투자는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르면 오늘이고 앞으로 몇 주 안에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만 어떤 대통령이 당선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세환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